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9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현미경 분석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렸고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나머지 경기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주와 전북의 경기가 내일 토요일 2시에 킥오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토 발매 시간이 낮 1시 50분까지라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신데 멤버십 혜택 중 하나인 네이버 전용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픽을 공유하시고 계십니다. 이 네이버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풋볼살롱보다도 프로토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픽을 교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멤버십 관련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이 8번은 이변을 바라보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라리가 3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둔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최근에 11월 달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0대4 대패를 당한 오사수나인데 백업 측면 자원인 바르아 선수가 최근에 3경기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2경기째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직전 세비야와의 컵대회 연장전 끝에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구강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그래도 원정에서 패배가 많은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핵심 수비수인 피케 선수가 세비야와의 컵대회 경기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세비야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오사수나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오사수나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라리가 제공권 3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르셀로나가 의외로 라리가 제공권 2등을 달리는 팀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컵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세비야를 연달아 꺾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체력적인 우려가 있지만 구강컵 결승에 올랐다는 점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상 우려가 있었던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세비야전에서 90분을 소화를 하면서 이번 오사수나전에서도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최근 상승세에는 베테랑 장신 수비수인 피케 선수의 부상 복귀가 있었는데 이 피케 선수가 직전 세비야전에서 골까지 넣었는데 세비야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오사수나전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특징이 제공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르셀로나의 피케 선수가 빠진다면 바르셀로나가 제 아무리 통계적으로는 라리가 제공권 2등 팀이라고 할지라도 피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메시나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득점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전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 원정을 떠나야 하는 강행군입니다.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게
홈에서 0대4로 대패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PSG 원정에서 대승을 거둬야만 챔피언스리그 8강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연이어서 90분 풀타임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메시 선수의 체력적인 퍼짐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오사수나의 기세와 더불어서 메시 선수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체력 누수를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다음 일정이 다름 아닌 파리 생제르맹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오사수나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조금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다시 K리그로 돌아와서 수원과 성남의 매치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박건하 감독이 강조하는 수원 정신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인 김태환과 고승범이 아주 중원에서 이른바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수원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중원의 베테랑 미드필더 김민우와 한석종 역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측면 풀백으로 나섰던 이기재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줘서 마치 홍철 선수의 왼발 크로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전방에 김건희라는 토종 공격수도 결승골을 넣어줬는데, 결정력에는 조금은 아쉬움을 보였지만 최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원 정신에 입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된 니콜라우라는 용병 선수도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원이 또다시 성남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후반에 제주의 진서국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m가 넘는 장신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시선을 강타를 했는데, 의외로 키가 크지만 헤딩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헤딩의 정교함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발밑으로 슈팅을 때리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는데, 뮬리치를 활용한 고공 공격은 상대팀으로 하여금 굉장히 애를 먹이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마니아 1부 리그 출신의 공격수 부시라는 선수도 영입이 되어 있는데, 부시 선수가 들어오면 뮬리치와 어떤 조합을 꾸리게 될지도 조금 기대가 되는 성남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드리면, 제주를 상대로 수적 우위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성남입니다. 후반에 2m가 넘는 뮬리치를 활용한 고공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이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원은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승리를 일궈냈고, 수원이 지금 제리치랑 니콜라우라는 용병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파들 위주로 탄탄한 조직력을 박건하 감독이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도 중원에서 압도를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원이 중앙수비 쪽에 헨리와 양상민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지난 광주전에서 박대원, 민상기, 장호익이 3백 수비를 구축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광주의 슈팅을 단 2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 수원의 탄탄한 3백을 성남 특유의 빈공이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드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영입된 공격수 제리치는 당장 기용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국내파 공격수 김건희가 최전방을 책임져 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원이 골 결정력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김건희 선수가 활동량 자체는 좋은데 골 결정력, 마무리가 그렇게까지 특출난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 특유의 경기는 주도를 하는데 골은 넣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 성남이 최근에 수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성남 특유의 늪축구가 나오면서 수원이 고전하는 모습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폴로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수원 삼성이 압도적인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와 활동량, 그리고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FC 서울과 수원 FC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전북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반전에 기성용 선수가 교체로 나가기 전까지 전북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서울인데 측면에 나상호와 조영욱이 기동력을 앞세운 역습으로 전북을 괴롭혔습니다. 서울이 지금 최전방에 외국인 공격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원 FC보다는 화력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전반전에는 대구를 압도를 했습니다. 특히 토종 공격수 베테랑인 양동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라스 벨트비크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공격 날카로움이 떨어졌습니다. 좌우 베테랑 풀백인 박주호와 정동호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공격진의 김승준과 이영재도 첫 경기 치고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특징이 최전방 공격 쪽에 고민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토종 공격수인 베테랑 박주영 선수에게 의존을 해야 하고 반대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토종 공격수 양동현 선수가 잘 해줬는데 전반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서울전에 결장을 하게 됩니다. 수원이 그러면 또다시 라스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게 될 텐데 이 라스 선수가 지난 대구전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마무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측면과 이선 자원의 마무리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상호, 조용욱, 팔로세비치가 포진한 FC 서울의 화력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수원 역시 한승규, 무릴로, 이영재, 김승준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서울의 나상호와 팔로세비치의 퀄리티를 따라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현재 FC 서울의 주장인 기성용 선수가 이 지난 전북전 부상 여파와 최근에 휘말린 과거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성용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수원FC를 상대로 FC 서울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앞세워서 승리까지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나서지 못한다면 중원에서 팽팽한 5대5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전방 공격 마무리에 문제가 있는 두 팀이 중원에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무승부까지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면서 그래도 이선 자원의 퀄리티가 괜찮은 FC 서울 쪽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로 우에스카와 셀타비고의 매치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스카가 최근에 파체타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경기력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직전 에이바르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우에스카의 특징으로는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된다는 점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평균 1.17골로 나름대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우에스카인데 1부 리그에서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무 2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산드로 라미레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에이바르전에서 복귀골을 신고를 했고 최근 라파 미르라는 공격수와 왼쪽 윙백을 보는 하비 갈란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타비고 역시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에이스인 아스파스 선수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이끌어냈는데 이 아스파스 선수가 우에스카를 만나면 4골 3도움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리토라는 공격수 역시 직전 바야돌리드 전에는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는데 놀리토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아스파스 선수와 더불어서 셀타비고의 화력이 한껏 살아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셀타비고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심한데 홈에서는 6승이나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7무 5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 자체는 우에스카 쪽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셀타비고가 우에스카의 천적 느낌입니다. 더욱이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가 우에스카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스파스를 필두로 한 셀타비고 역시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아스파스와 더불어서 공격 합을 맞출 수 있는 놀리토가 징계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원정 고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 분위기 자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홈에서 수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아스파스가 버티고 있는 셀타비고라고 할지라도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온다면 우에스카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최근 경기력과 셀타비고의 원정 경기력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우에스카와 셀타비고의 경기는 상당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나오면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부패 9회차 최고의 빅매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저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무려 7차례나 됩니다. 지난 12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0대2 패배를 당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작아지는 아틀레티코입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 1무 3패로 열세에 빠져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앙 펠릭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비아레알을 상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펠릭스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컨디션 저하가 있었는데 비아레알을 상대로 그래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레알전을 앞두고 발끝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포라고 볼 수 있는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5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5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것은 주포라고 볼 수 있는 벤제마,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부상 이후에 지금 훈련을 소화해서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벤제마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온다면 골 결정력이 한껏 살아나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마탱이가 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 자체는 아틀레티코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수아레즈 선수가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의 3-5-2 3백 전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레알은 벤제마, 라모스 등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벤제마 선수가 훈련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전에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패배가 없을 만큼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양팀의 주포 대결에서 수아레즈와 벤제마가 컨디션 저하와 부상 여파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중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베테랑 미드필더 조합인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카세미로 삼총사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3백 전술이 제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3백에서는 윙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윙백 자원인 트리피어와 카라스코의 부재로 인해서 중앙 미드필더 쪽에 더 어울리는 요렌테와 르마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양쪽 윙백으로 나서는 자원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또다시 이 르마나 요렌테 선수가 윙백으로 간다면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미드필더 조합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기를 지배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는 홈에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강팀이고 수비력 자체가 라리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근에 화력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중원 싸움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벤제마가 큰 경기에서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틀레티코의 수아레즈가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가 있는 레알 쪽이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2번 경기는 그래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레반테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2월 레반테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만큼은 최근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레반테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가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괜찮은데 최전방의 이삭뿐만 아니라 이선의 포르투, 오야르사발,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까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소시에다드가 체력적으로 열세인 레반테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빌바오와의 9강컵 4강 경기에서 연장 끝에 한 골차 석패를 당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레반테가 9강컵 병행을 하면서 성적이 좋지 못한데 아무래도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반테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소시에다드를 꺾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최근에 레반테의 상승세는 데프루토스, 모랄레스, 마르띠라는 공격 3총사가 이끌고 있는데 이 3총사가 직전 빌바오전에서도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소시에다드전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 모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레반테가 컵대회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열세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도 이 유로파리그를 치렀지만 이미 유로파리그를 탈락을 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전을 치렀고 레알전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레반테를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 이삭, 오야르사발, 다비드 실바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여기에 포르투 선수까지 득점표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소시에다드입니다. 반대로 레반테에는 데프루토스, 모랄레스, 마르띠라는 공격 3총사의 컨디션이 좋은데 레반테의 특징이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 위주인데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레반테가 특유의 기동력이 살아나는 역습과 측면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레반테가 역습 수비가 약하고 세트피스 수비도 약한데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역습 공동 2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는 라리가에서 지금 공동 1위로 최상위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골차 신승은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와 그라나다의 매치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빌바오가 직전 레반테와의 컵대회 원정 연장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4-4-2 포메이션을 플랜 A로 가동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빌바오인데, 올 시즌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홈에서는 무려 6승이나 거두고 있고, 실점 면에서도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실점을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월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3승 3패의 흐름 속에서 홈팀이 모두 3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최근에 컵대회 결승까지 오른 이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 밀린다고 할지라도 분위기 자체는 빌바오가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데, 홈에서는 7승 3무나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7패로 너무나도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엘체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라나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빌바오전을 치른 다음에 4일 후에 몰데와 유로파리그 16강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도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업이고, 최근에 그라나다의 2선 자원인 푸에르타스가 23경기 만에 올 시즌 라리가 첫 골을 신고를 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7골 3도움이나 올려줬던 에이스급의 자원인데, 이 푸에르타스가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도 빌바오전을 앞두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연장 혈투 끝에 9강컵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한 빌바오입니다. 확실히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짜임새 있는 4-4-2 포메이션으로 홈 경기는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도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빌바오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인데, 반대로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빌바오가 아무래도 유력한 승부라고 보여지고, 그라나다가 올 시즌 4-2-3-1, 4-1-4-1 4줄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이 4줄 포메이션이 4-4-2 3줄 포메이션을 공략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이 4-4-2 포메이션이 수비진과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는데, 세 줄 포메이션의 2선 라인인 3과 4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해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으면 4-4-2 포메이션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라나다의 지금 2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합니다. 첼시 출신의 케네디 정도만 제외하면은 2선 자원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빌바오가 자랑하는 4-4-2 포메이션의 약점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경기력과 짜임새 있는 4-4-2 전술을 앞세워서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바오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라울 가르시아 선수 역시 직전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 윌리엄스와 무니아인 등과 같은 공격 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사이드가 유력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빌바오가 체력적으로 너무 혹사당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모처럼 유로파리그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꿈꾸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살롱 코멘트 위주의 심층 분석 내용과 함께 독식픽, 이변픽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높아집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9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